안녕하세요. 흔들리는 교사를 위한 따뜻한 매일 아침 5분 라디오 나의 6반쌤에게입니다. 오늘의 문장 읽어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목표를 어떻게 성취해야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단 하나의 멋진 인생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확고한 목표를 갖는 것이다. 명확한 목표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가 아닌 내가 진정 원하는 목표와 만났을 때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하고 가슴 뛰는 하루의 연속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까지입니다. 놀랍게도 요즘 제가 고전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논어를 많이 읽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논어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논어를 읽기 시작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성공한 사람들이 논어를 읽는다고 해서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책을 즐겨 읽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오랜만에 다시 시작했을 때 그 첫 분야는 자기계발서였어요. 그리고 자기계발서는 20대에도 좀 읽은 적이 있으니까 그럭저럭 읽을만 했죠. 그런데 자기계발서를 읽어 나가면 나갈수록 거기에 고전, 논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좀 의외였어요. 그치만 저는 서울대 입시생도 아니고 CEO가 될 건 더더욱 아니니까 굳이 고전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고전에 대한 생각은 요즘 말로 1도 없었습니다. 요즘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점점 서점에 가는 일이 좀 잦아졌죠. 거기서 또 두 번째 충격을 받는데요. 책 제목이 40에 있는 논어, 50에 있는 장자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필 40, 50, 50 이런 나이에 왜 고전을 읽어야 할까? 좀 의문이 생겼죠. 그래서 한 권 사왔습니다. 펼쳐봤는데 빼곡한 한자에다가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해석들 때문에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또 책을 덮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속해 있는 교사 모임의 선생님들께서 고전에 관한 책들을 출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의문이 들었죠. 나는 덮어버린 그 고전의 책장을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펼쳐들고 책까지 냈단 말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실에서 아이들과 고전으로 대화를 나누고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좀 질투도 들었고요. 호기심도 들어서 그들의 책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다독가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고전의 문장들을 빌려오고 또 고전의 문장에서 삶의 경험을 자유자재로 끌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좀 위축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한편 어느 부분은 나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얻었어요. 바로 한자를 모두 다 알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으로 살면서 영어와 한자 공부를 내려놓은 지 꽤 됐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외웠던 그 영어 단어와 한자에 좀 기대서 겨우 문해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요즘 고전과 제 삶을 연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에요. 사실 30대에는 삶이 주는 질문을 좀 무시하면서 그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아파지고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래, 내가 그동안 좀 밀어놨던 질문들을 좀 다 받아들이면서 살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기필코 찾아내리라 하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좀 넘어졌기 때문에 좀 느려도 틀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리고 틀리는 것을 가장 경계했던 30대와는 전혀 다른 삶이죠. 갑자기 제가 고전 이야기로 빠져서 좀 흥분했네요. 다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의 멋진 인생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확고한 목표를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내가 원하는 가슴 뛰는 목표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 말고요. 가슴 뛰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찾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걸린 건 아니에요. 한 번에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라고 덧붙여 드리고 싶어요. 수없는 수정 끝에 찾은 답이고 또 앞으로도 수없이 수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꿈을 생각하면 가슴 뛰고 설렙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튜브 대본을 쓰고 유튜브를 찍으려고 해요. 아무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직 저는 가족들에게 유튜브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또 걱정하거든요. 하지 마라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제 영상을 보고 이런 걸 왜 찍냐, 별로다 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통보를 할 거죠. 때로는 이런 통보가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활동이나 제 행동들이 그들에게 큰 불편이나 위험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가슴 뛰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논어 책을 이리저리 책장을 넘겨보는데 한 문장을 만났어요. 읽어드릴게요. 군자는 상달하고 소인은 하달이니라. 군자는 날마다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날마다 아래로 통달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군자, 소인, 상달, 하달 이런 개념을 아직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제 삶의 고민과 고전을 연결해 보려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처럼 전문적인 해석을 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고전을 곁에 두고 제 삶에 옛사람들의 지혜를 초대할 겁니다. 저의 작은 시도들이지만 제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는 상달해도 괜찮습니다. 위로 추구한다는 거죠.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정말 원하는 것인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위로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목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맞는가? 오늘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만큼 강력한가?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상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푹신한 하루 되세요. 따뜻.